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지금 당장 이 반 엔비디아 연합들이 발전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기거나 주도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반도체 업황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내일 중요한 그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지금 서울에서 인텔 AI 서밋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텔 AI 서밋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매년 이제 여러 차례 열렸던 행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그 인텔 갤싱어 CEO가 이제 컴퓨텍스 2024를 마치고 나서 방한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떠한 그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멘텀을 잡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방안이 좀 취소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GPU 글로벌 1위, 2위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와 AMD 수장 같은 경우가 모두 대만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자체도 이제 대만의 TSMC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판매량 기준 1위 글로벌 1위 팹리스 기업도 대만 미디어텍입니다. 이렇게 미국 빅테크들과 대만 기업들 간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AI 반도체 생태계는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TSMC,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삼각편대를 보면서 한 팀을 꾸려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GPU 제품 자체가 워낙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경쟁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칩 수준의 성능을 내면서도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동기가 분명히 생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인텔, AMD 포함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반 엔비디아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는 자사 가우디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네이버와 공동으로 AI 연구센터도 설립을 했고요. 지금 당장 이 반 엔비디아 연합들이 발전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기거나 주도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좀 넓은 제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연합에 대한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어쩌면 기존 독과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의 5월 수출이 지난 작년에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텔이라든지 AMD 그리고 엔비디아 테스트 관련된 이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장 두 종목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추론 그리고 AI에 특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HBM과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조립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가속기에 CPU를 합치면 이제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AI 그 가속기 대장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기판 여러 개를 이제 쌓아 올려서 층과 층 사이를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한 다음에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북미와 유럽 인공지능 가속기 생산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이 확대에 따른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이 가속기 부분의 매출이 2023년 200억 원에서 올해 8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대구 3공장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이고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부터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디자인 하우스가 바로 이 중간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매를 서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온칩스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가
이제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칩의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팹리스 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반도체 칩을 조립하거나 테스트해서 최종 완제품 형태로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AI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텔 관련주예요. 원익 IPS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이 솔라 태양 장비 제조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고객사 중 하나가 이제 인텔이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 미주 지역의 사업 개발을 위한 이제 텍사스 오스틴 주 지역에 미주 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스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ENF 테크놀로지고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시가격이라든지 이런 HBM용 시가격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일본 시장에 도전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선 기대감이 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장비도 중요하지만 소재 관련된 종목도 좀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텔 AI 서밋 관련된 이야기 드리면서 관련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지수가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중심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만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